환영합니다. 아이넷 버너미입니다. 오늘은 OnePlus Nord 6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세요. 오른쪽에서 내려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토글 메뉴가 있고 왼쪽에는 알림이 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화면 녹화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고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여기에서 화면 녹화기를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추가되고 완료를 누르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기능을 추가했다면 길게 눌러서 더 많은 설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말 끔찍한 해상도인데 기본값이 720p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2000년대처럼요. 이제 우리는 더 높은 해상도로 옮길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요즘 시대에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1080p에 16메가비트입니다. 추가로 프레임 레이트 설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이내믹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65프레임까지 올라가는 다소 이상한 수치입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로 실행되는 콘텐츠가 있다고 가정하면 보통은 이 프레임 레이트로 녹화를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이 프레임 레이트로 실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홈 화면이나 설정 같은 데서만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원한다면 여기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60프레임을 고수할 거예요. 60프레임이 훨씬 더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휴대폰 화면을 녹화해서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할 계획이라면요. 녹화할 때 프레임 레이트가 60을 넘는다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60프레임을 초과하는 모든 영상은 결국 다시 6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60프레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기가 165프레임 같은 높은 프레임으로 녹화하면서 16메가비트 대역폭을 엄청난 주사일과 공유하지 않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프레임 레이트와 상관없이 비트레이트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영상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휴대폰이 영상을 녹화하는 아주 찰나의 각 프레임마다 화면에 전반적인 화질과 디테일을 충분히 끌어올려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3분의 1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걸 여러분께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080p에 1메가비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걸 닫기 전에 다른 것도 빠르게 확인해 보죠. 녹화 자동 일시정지 같은 몇 가지 표시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터치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즉 실제로 디스플레이와 상호작용한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제가 투명한 회색점을 본 것처럼요. 그리고 사운드 녹음 기능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앱을 사용하는 중에 이걸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리를 녹음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시스템 소리와 마이크 둘 다 녹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화면 녹화기가 소리를 녹음하는 방식 때문인데 시스템 소리는 내부적으로 녹음된 후에 이미 녹음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재생됩니다. 이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두 번째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녹화를 시작해 봅시다. 이번 순서에서는 낮은 비트레이트가 가진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앱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넷플릭스 같은 앱이 있습니다. 이 앱으로 먼저 시작할 건데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완전히 혹평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 앱 말이죠. 보시다시피 저는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팝업도 없었습니다. 이 앱은
지금 처음으로 실행된 상태입니다. 앱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팝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녹화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기를 산 건 여러분이고 이건 여러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 여러분의 기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야 합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일종의 우노 리버스 카드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쇼나 영화, 넷플릭스 같은 앱의 콘텐츠도 녹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녹화가 끝나면 여기 바로 클릭하고 네모 버튼을 누르면 화면 녹화가 저장됩니다. 이제 저장이 되면 사진 앱에서 녹화된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사진 앱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원플러스 사진이고 또 하나는 구글 포토입니다. 저는 원플러스 사진 앱을 사용할게요. 이제 원플러스 버전에서는 메인 탭에 화면 녹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범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스크린샷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앨범 모두에 화면 녹화가 들어 있습니다. 스크린샷 앨범이 화면 녹화를 찾기에 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앨범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만 혹은 사진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보시다시피 다른 스크린샷들은 숨겨지고 화면 녹화만 남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낮은 비트레이트의 효과입니다.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선들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낮은 비트레이트에서 얻는 결과입니다. 이런 뭐랄까 이게 뭐죠? 아무튼 아까 말하던 걸로 돌아가서요. 비트레이트가 낮을 때 더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면 결국 비트레이트를 희생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3배, 거의 3배에 가까운 주사율, 60에서 165로 올려도 1080p에서 여전히 16메가비트 per 세컨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폰이 165 프레임으로 녹화하면서 그 비트레이트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초당 비트레이트, 즉 16메가비트 per 세컨드를 계산해야 합니다. 165 프레임으로 녹화했는데 실제로 60프레임만 쓴다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프레임이 영상에서 잘려나가는 셈이죠. 따라서 비트레이트도 3분의 1 정도로 잘려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0p에서 훨씬 낮은 비트레이트만 남게 되고 이제 영상이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1메가비트 정도인데 이건 정말 여기서 보여주는 건 좀 과장된 예시긴 하지만 이게 영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다른 영상에 잔상이 남아서 이상하게 겹쳐 보이고 화면 전체에 번짐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 모니터에서 확실히 보입니다. 카메라로 보면 많은 흐릿함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하게 번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물을 쏟아서 잉크가 거의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화면에도 보이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보입니다. 여기서 화면이 실제로 깜빡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비트레이트가 너무 낮아서 휴대폰이 화면의 화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화된 영상에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이시죠?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넷플릭스가 완전히 열려 있고 화면 녹화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넷플릭스 임원들을 위해 정말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옵션 자체는 이런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고 실제로 은행이나 은행 앱 등에서 사용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기능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기기에 악성 코드가 있다면 그 악성 코드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핀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신들에게 전송해서 여러분의 인증 정보를 이용해 자기 기기에서 로그인할 수도 있겠죠. 그게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런 기능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악성 코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열리면 화면에 보이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나 애플 TV, HBO, 파라마운트 같은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우를 보면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입장이라면 불법 복제로부터 저런 대기업을 대신해서 보호해줄 의무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런 걸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떤 거대 기업을 위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하는 기기를 돈 주고 사는 셈이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게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쓰레기 같은 걸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녹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를 어디에서 볼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콘텐츠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건 괜찮습니다. 그 콘텐츠를 캡처하는 것도 잠재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걸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 그리고 공유할 계획이라면 스크린샷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쇼나 영화의 비디오 녹화가 30초 이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긴 것은 자동으로 불법 복제로 간주되며, 즉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이 경우 불법 복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30초 미만이라면 정확한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0초가 정확한 기준인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불법 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시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도 불법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여러분을 막는 거죠. 그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완전히 캡처해서 공유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해적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해적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재밌는 순간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짧은 클립을 캡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어떻게 감히 더러운 해저가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막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는 실제로 이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콘텐츠를 보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이런 웹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몇 가지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pstream emovor 같은 걸 검색해보는 거예요. 대안 사이트들이죠. 이 사이트는 예전에 제가 보여드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사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녹화할 어떤 영상도 더 이상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콘텐츠는 결국 삭제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런 콘텐츠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건 일종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보가 되죠. 이건 마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은 주로 여기서 레디트를 찾아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 관련해서는 적어도 구글 검색에서는 모든 좋은 정보가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링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계정이나 구독 같은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이미 결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이런 콘텐츠를 보려면 넷플릭스에 결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이트에서 보는 것은 불법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사이트들 중 아무 곳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무료 대안 같은 것을 검색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특히 레딧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다양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여러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다양한 도메인들을 모두 추적하기도 합니다. 모든 백업 서브 도메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수십 개가 있고, 솔직히 AI 개요는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려면 저는 이 검색을 위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실제로 이 정보를 맨 위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검색 엔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해본 얀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찾은 어떤 것이든 열어서 어떤 콘텐츠든 실행하면 모두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브라우저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걸 열어서 시도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재생되든 상관없이 브라우저가 이를 차단하지 않고 이런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